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배우자 모습에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잔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상대의 섬세하고 친절한 모습에 속지 마라.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무슨 일에든 섬세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공포심이 있다.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주변의 작은 것들까지 모두 살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아보게 된다. 그런 모습이 자칫 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친절해 보이는 모습 뒤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도 한다. 자신이 섬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남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기도 힘들어한다. 그만큼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하면서 스스로 피곤해진다. 이런 사람은 거리가 있을 때는 친절하게 느껴지지만 가까워지면 그대를 괴롭게 할 수 있다. 채용 면접 때 말을 잘해서 능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말만 부풀려서 했지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된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라. 극단적인 행동과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길 원한다. 그런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자신이 갖추지 못한 만큼 더 큰 과장과 허세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산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일 뿐이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과시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큰 부자들은 돈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에게는 돈이 차고 넘치기에 돈에 대하여 남의 인정이 필요 없다.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모른다고 한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너무 불편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하여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하여도 그 자리에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작은 말 하나에 흥분하여 도리어 무례하다며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한번 저기를 갖고 대하는 사람은 그 태도의 방향을 스스로 쉽게 바꿀 수 없다. 설령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그의 자존심이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말하여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상이며 이룰 수 없는 망상이다. 그대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노력을 더하도록 하라. 그것이 그대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혹시나 그대에게 악의를 갖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그저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평소 위기소침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라는데 저도 자신감 넘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스스로에게 주어라.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한다. 집에 혼자 있는 경우라도 정갈하게 행동하며 나태하게 굴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 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젖어서 산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나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누가 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행동을 할 때 진짜 내가 이를 알아보고 믿어준다. 내가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생고생처럼 느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 내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나조차고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나를 위한 행동이다.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이 부여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다시 평가한다면 그대는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존감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다. 저는 자기 전에 매일 일기를 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론 오히려 화가 나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마라.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면 자신이 낮에는 생각 못했던 과오를 알아내어 개선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시간은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부각시켜 오히려 우울해지게 만든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하지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젖어 지쳐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다.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지쳤을 때에는 반성하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대가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 여겨라. 그대가 우울하고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몸이 문제일 수 있다.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다. 왜 저에게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슬픔과 기쁨은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다. 그대는 특정한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그대의 사고방식의 결과일 뿐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며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맛볼 때가 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최고의 결과를 얻고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으로 느껴진다. 즉 사건이 기쁨과 슬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와 사고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대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대의 태도와 사고를 바꾸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건에만 자신의 마음을 전부 쏟아버리고 정작 중요한 나의 태도와 생각에는 신경을 못 쓴다. 그대는 슬픔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대에게 이러한 자유가 없다면 기쁨과 슬픔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책 니체의 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싸우면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알아갈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도 안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고 모두의 사랑을 받으려는 나의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깨진 독에 물을 담으려 하기보다는 깨진 독을 빨리 알아내고 교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니체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쇼펜하우어의 영상도 추천드립니다.